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한밤이 TV연에 리포터 했을 때인데 그때도 아마 성형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저 강남역에 왔는데 뭐 그야말로 인산이를 이뤄서 마이클 잭슨 실물을 보려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아마 이제 들어오는 걸 느꼈나 보죠. 네. 그러니까 Don't zoom in. 마이클 잭슨 얘기해. 진짜 그랬어요? Don't zoom in. 야, 여러분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천재 방송인 노정열을 보고 계십니다. Don't zoom in. 그랬었어요. 한번 그 검색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발음이 Don't zoom in. 이렇게 가늘고 높잖아요, 마이클 잭슨 그렇죠. 이 예, 목소리가. 성대가. 예.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 얼굴 이렇게 카메라 쭉 들어오면 예. 렌즈도 선수라서 그렇죠. 들어오는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Don't zoom in. 예, 좀 멀리서 예, 클로즈업 하지 말라고. 클로즈업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줌인 줌아웃하니까 들어왔잖아 이제 카메라 넘어. 그렇구나. 아이고 요즘에 그래도 화두가 되는 게 현역 대위가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트위터에서 네. 어떤 그 비판적인 발언, 네, 예. 뭐 비난이라고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데 그래서 또 그걸 트위터에서 티격태격 붙었던 한 대학생이 네. 기무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기무사에 신고를 했고. 지금 군 검찰은 현역 대위이기 때문에 그냥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 모욕죄. 모독죄인지 모욕죄인지 정확하게 네. 보겠습니다. 상관 모욕죄. 군법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 형법이 아니고 군 형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군형법 따로 있죠. 예. 군 법무관 따로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전원책 씨라고 네. 상관 모욕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전원 체크하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전원책. 예, 그래서 전원 체크거든요. 전원 체크하고 싶어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전원 책임지겠다고 떠드시는 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대해서 뭐 개새끼나 씹새끼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셔야만 속이 풀리시는 직성이 풀리시는 예. 예, 그런 저 보수 논객이 있는데 그분이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에요.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건 뭐 모독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니까 법무관 어려워요, 시험. 사실이네요. 어렵죠. 사실이죠. 예. 예, 전원책 씨. 아 근데 저도 군 똑똑하긴 군법에 똑똑한가 봐. 의하면 거기 3심이 아니고 2심이에요. 그렇죠. 예, 2심. 예.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만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상관모욕죄가 정확한 상관모욕죄. 표현이군요. 예, 상관모욕죄. 예. 보통 이제 일반 형법에 상관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죠. 그 조전혁 씨가 저 명예훼손하고 모욕죄 두 가지로 저 고소 고발했다가 검찰에서는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 돼서 모욕죄로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소유예로 뭐 사실상의 승리를 했습니다만 모욕죄 사실은 그 굳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 군 복무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네. 트위터라는 것은 물론 공적인 기능도 하지만 사실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공개된 낙서장이긴 한데 낙서장이죠. 낙서장인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낙서장이긴 하지만 예. 사적인 행위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상관 모욕죄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일단은 법을 공부하신 노정열 씨. 아니 그 여기도 썼지만 요 표현대로라면 네. 한번 볼까요? 대학생이 자기는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마 기무사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네. 기무사하면 일종 옛날에 보안사라는 보안사죠. 이름이었죠. YS 때 유명했던 네네네. 그 폭로 민간인 사찰 폭로했던 네네네. 90년대 초반을 떠들썩하게 예. 만들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마 신고했을 것이라고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이고 마치 중립적인 걸 가장한 국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인즉슨 이대위가 네. 일본이 한국에 지은 현대사의 최대 제약은 이명박을 오사카에서 한국에 보낸 것이다. 네. 또 지인에게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찍으면 항여울역에 매달아 버리겠다는 멘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예. 그 내용은 저기 검찰이 문제 삼고 있지 않대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 밑에 예. 내용은. 예. 그러면 네. 저는 민영화 이제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민영화 기어코 밀어붙일 모양이구나 이 새끼 뭐 이런 그 비속어로 섞으면서 비속어. 얘기했다는데 예. 이런 얘기인데 이런 군 것도- 검찰이 구성 요건을 해당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 그래요? 그러나 네.
모양새가 빠지고 제가 보기에는 직권 남용에 가까운 월권적 해석이라고 봐요. 왜? 세상의 모든 일은 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 위법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게 해당이 돼야지만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단지 이런 새끼라든가 과격한 표현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판단, 그다음에 현역 군인으로서의 위계 질서, 그리고 과연 거의 공적인 영역에 해당됐느냐, 그리고 그 맥락을 다 따진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배우지 않습니까? 예, 필요 예? 조건, 충분 예. 조건. 예. 충분 조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양식 있는 검찰이라면. 예. 이 대회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음. 그래 군 통수권자 맞는데 나는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한 거다. 예, 일반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예. 그리고는 대통령이 상관이긴 하지만 4년마다 한 번씩, 네. 5년마다 한 번씩 선출한 그런 사람이기 선출직 때문에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이기 공무원입니다.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랬고 최근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군인 복무 규율에 의거해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형사 처벌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징계에 관한 음. 행정법에 가깝죠. 군 행정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법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어나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게 징계든 징계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이정열 판사처럼 말도 안 되게 6개월 정직 그 형평성이 어긋난 거죠. 예. 더한 뭐 품위 유지를 더 잘못했던 여검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고등학교 동기에게 몰아주기를 했던 이런 네. 더 죄질이 아주 악질적인 네네. 이런 거는 사실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그렇죠. 정직 1, 2개월. 예. 그냥 트위터에 또 혹은 자신의 그 부러진 화살과 관련된 법원의 그 정안의 과정을 잠깐 올렸다는 이유로 6개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징계든 아니면 그 안에 따른 행정에 관해서 벌은 받겠다. 형법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위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 검찰도 이 정도면 검토는 할 수 있으나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죄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후 경중을 따지고 죄질이 그러면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침 뱉었다고 다 그럼 경범죄로 그러면 고소고발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맥락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욕죄라는 것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네. 그러면 트위터나 공개된 일기장 공개된 영역 아니냐? 그건 너무나 과대 해석한 거고요. 특정한 인물이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직무 영역에서 그야말로 저 하극상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명령 불복종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죄질이 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군 기강을 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요건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이 됐을 때 기소를 하라고 그 상관 모욕죄가 있는 거지. 그냥 상관이 얼차려 주니까 일반 병사끼리도 가끔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이도 어린 게 자꾸 얼차려를 주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참다가 아이 씹새끼하고 대들면서 주먹을 깔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체는 원인 제공은 상관이 잘못했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다 일일이 기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럴 경우에 이제 군기교육대 그렇죠. 맞습니다. 영창을 보내고 예를 들면 예. 아니면 또 말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국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죄 질을 따지지 않고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 이거는 정말 법을 공부한 대학교 1학년 법대생이 웃을 일입니다. 잘 보세요. 예? 몇 년 전에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조갑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군이 나서야 할 때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진짜 그 내란 선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난 죄예요. 그런 거야말로 진짜 내란 선동죄죠. 그랬으면은 그때 지금이랑 같은 조건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양반 기소 당하고 재판 받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를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족갑제도 깝치려고 보수 논객으로서 한마디 떠보려고든 아니면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뇌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왜? 언론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와 국민의 양식에 맡기는 거지. 그 한마디로 각하 10세끼 했으니까 모욕죄 구성되니까 기소. 조갑제가 예를 들면 노무현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 현역 의원들부터 박근혜가 웃으면서 찬사를 보냈던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소하면 얼마나 모양새 빠집니까? 예.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금배지 달고서 현역 대통령을 콤플렉스죠. 네. 노무현에게 진 게 싫고 인정하기 싫었고 인정 안 했고 탄핵까지 몰고 갔던 것들 아닙니까? 예. 그걸 청와대에는 무슨 변호사가 없고 검찰이 졸고 있고 무식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넘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죠. 웃고 넘긴 건데 예. 이번엔 아닌 거야. 예.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거는 상가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기밀 누설죄로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가수가 이렇게 자꾸 개그를 치려고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 면밀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다 맞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 역시 김정일 개새끼 하면 국가기밀 누설죄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겨. 그렇죠. 옛날에 그 천주교 우리 탄압할 때 말이죠. 예. 뭐 신유박해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십자가랑 예수님인가 마리아상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거 밟고 지나가면은 너 살려주고 밟고 못 지나가면 너 죽인다. 실제로 이렇게 해갖고 인류 역사에서 예. 가장 추악한 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슨 이런 게 싸움이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목.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장 고급적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 보루로서 질밥지 않아야 될 자유가 헌법상의 여러 가지 자유가 지금 말씀하신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예요. 그 다음의 영역이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이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탄압할 수 없는 게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속으로 빨갱이든 노랭이든 누랭이든 막스를 존경하든 아니면 뭐 자본주의의 저 아담 스미스를 존경하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그리고 가장 사유를 하는 실존적 본질적인 주체적 자아로서의 사유의 영역인데 이게 막스를 존경하니까 너는 공산주의자니까 국가보안법 예를 들면 이런 사상 학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 십자가야 불교야 밝게 하는 이 순간 인류의 가장 추악한 가장 저질적인 전원책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왜 진보들은 김정일 욕 못합니까? 저는요 김정일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전원책 씨나 수구 꼴통들 보수덕이 한마디 합니다. 종부군 있잖아. 운동권의 일부 세력일 뿐이고 또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일부 세력도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이라도 니들이 그 사상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니들이 그걸 가지고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법이야. 반대로 얘기하자 이거죠. 그래 우리가 그러면 니들 전경련 그럼 이건희 씹새끼라고 해야지만 나는 이건희 씹새끼라고 생각해. 이명박도 씹새끼라고 생각해. 그래요. 됐니?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개새끼들이라고 봅니다. 왜? 정권을 위해서 수천 명의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전두환 노태우고 그 이전에 별 2개짜리가 하극상으로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18년 동안 수많은 탄압과 고문과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 하나 살렸다는 실질적으로 경제는 자본가들이면 경제만 살렸죠.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 그 노동자에게 과실이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끼도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렸다가 아니라 그렇죠. 박정희가 했음에도 경제가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속 시원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마찬가지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 탈북 난민들 불쌍하고 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3부자 체제를 인정도 안 할 뿐더러 나는 주사파도 싫어하고 애널리즘은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친북 주사에 대해서는 나는 과도하게 경도됐다고 생각했고 학생운동 때부터 나는 치열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 3.1체론도 난 존중하지 않고 그러나 사상의 하나의 가지로서 나는 그냥 존중 정도 할 뿐이야. 존중. 왜? 나는 빨갱이 사상이든 그다음에 전원책 같은 조갑제라는 사람들도 일단은 나는 변희재가 떠드는 것도 인정을 한다니까. 나는 강용석까지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왜? 사람이니까 떠들 수 있어. 다만 그걸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강제하려고 한다는 거. 그때는 나는 반대로 나서서 나도 운동을 하는 거지.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특히 운동권이나 민주진보 진영에게 매사에 김정일 욕해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매 건수마다 니들이 종북 세력이 문제다. 그다음에 왜 이명박은 욕하면서 김정일, 김정은 욕하느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냐. 왜?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남한이야. 아니면 그러면 삼통해가지고 늘 왔다 갔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고 비판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남남 북녀 왕래할 수 있게 그러면 터놓던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 내가 늘 김정일 욕도 할게. 왜 욕하는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북한을 욕하기에는 우리 남한이 지금 썩어 빠졌고 남한도 거의 똑같은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욕할 시간이 없어. 왜?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떨거지 같은 놈들 욕하기도 난 너무 바빠. 그러나 언제든지 니들이 원하면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김일성, 김정은 그 3부자에 대해서 옳지 않고 북한의 그 일당 독재 체제 옳지 않고 인민들 굶고 있는데 한편에서 군사력을 이렇게 증강하려고 하는 움직임 옳지 않다고 봐. 그러나 똑같이 북한이 잘못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친북세력 맞네. 니들은 더 북한은 더 잘못한 개새끼들이고 이명박은 그보다 낫다고 생각. 나는 더 낫다고 생각 안 해.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해. 왜? 둘 다 인민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똑같아. 예, 그래 바로 그 대목인데 네. 우리가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데 이 내부의 원인을 가지고 내부의 싸움, 내부의 문제점을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림으로써 그렇죠.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 비판을 하지 말고 밖에 욕하는 그런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영지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일시킨 다음에 땅이 모자란다 이거야. 예. 그리고 불만이 좀 있는 거야. 힘으로 억압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외부로 이렇게 해갖고 야 우리 저 조선이랑 중국 먹은 다음에 땅 나눠줄게. 뭐 이걸 무마한 거거든요. 지금 그 내치의 어떠한 무능력이나 부패를 외적인 영역, 특히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기다려서 단일화된 힘으로 해소한 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든 정치의 기본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요즘에는 혁명의 시대가 아니고 총칼의 시대가 아니고 합법을 가장한 투표 시대니까 이것들이 지금 빨갱이 콤플렉스, 종북 콤플렉스, 레드 콤플렉스, 김정일 팔아서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안 찍어줘야. 지난번 천안함 사태 그렇게 해먹으려고 그랬어도 현명한 국민들이 반 이상 2010년도 6월 지방선거에 사실은 야당이 승리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는 깨어 있어야. 그렇죠. 이놈들이 얼마나 채풍, 송풍, 안풍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김정일, 김일성 욕하던 놈들이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심지어 북한과 손잡고라도 도발을 해가지고 레드 컴플렉스 자극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놈들이거든요. 네. 그런 놈들에게 종북이니 뭐니 떠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종북이란 말도 니들이 만들었지만 뭐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의 약자죠, 그죠? 네. 그럼 니는 종미 세력이고 종일 세력이야.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 세력도 문제지만 60년 동안 지배해온 이승만, 박정희로 대별되는 친미, 친일 넘어서서 종미, 종일 그리고 쿠데타, 부패, 독재 세력 니들이 더 문제야. 사실은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실체도 모호할 뿐더러 일부죠. 그리고 사실은 일부고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요. 미미하죠. 하지만 종미 세력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니네는 주도권을 잡고 니들이 법을 가장해가지고 국민들 괴롭히고 몇 천억씩 헤쳐먹잖아.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그 입장을 미국에서도 우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김현종이든 뭐 통상 김정훈이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니들이 그 미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 짓들을 보면 종북 세력이 문제가 아니야. 일부에서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니들은 지금 5천만 국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렇게 굴미, 이건 뭐 굴미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놓고 뭘 떠들어. 전원책치 당신이 김정일 개새끼라는 거를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시원한 것처럼 했는데 그건 참 무식한 발언이야. 당신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내가 물어볼게. 그럼 반대로 너는 그러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름대로 독재를 했지만 경제를 살린 거에 존중한다고 그 정도 입장인 줄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대가리 속을 꼴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전원책이나 조갑제를 수꼴통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나는 그 새끼들을 개새끼라고 생각하거든. 왜?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별짓들 다 해쳐먹은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주사파, NL, 종북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은 더 개 같은 새끼들이야.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라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자유, 민권 이런 걸 억압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그 옳지 않은, 그렇죠. 위험한 사상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경제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인권은 후퇴돼도 된다는 경제 우선주의.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의 봉쇄에 맞서서 몇십 년 동안 나라를 반쪽이라도 지켜냈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러게 3대에 걸쳐 갖고. 그러니까 그게 빨갱이면 빨갱이야. 맞아. 예. 일찍이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말이야.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거는 마치 순수한 막시즘이 레닌 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권력화되고 일당 독재화된 거는 막스가 나중에 변질된 막시즘을 보고 그랬다잖아. I'm not a Marxist. 나는 막시스트가 아니라고 했다잖아. 예수님이 나는 예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다잖아. 왜?
순수하고 참된 뜻이 변종주의, 교조주의로 가면 그건 어나더 변질된 거야. 그거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똑같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었던 그 소위 말하는 강철 서신을 썼던 김용환 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본 다음에 주체 사상을 잘 모르더라 김일성이. 그래서 실망을 해서 전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을 믿은 거지. 그러면 안 돼. 네. 왜 사람을 믿어? 왜 그런 거 하고 그래? 그리고 그건 변질이 아니라 애초부터 공부를 잘못한 거지. 애초부터 나는 강철 서신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예.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든 마호메트든 뭐 수녀님이든 그다음에 공자님이든 노자님, 수많은 석학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이 개인 숭상이나 우선주의, 나를 따르라가 아니야. 나로 상징되고 대변되는 나의 정신을 따르라. 함께 나누고 그렇죠. 전쟁하지 말고 그래도 같이 나눠 먹고 공생하고 상생하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지. 그게 사랑이든 자비든 어떠한 표현으로 되든 그게 예술을 하나 추종해가지고 수천억짜리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돈을 11조로 긁어모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 부처님도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진이라는 뜻은 내가 이렇게 존귀하듯이 인류에 있는 70억 인구 하나하나 개개인의 생명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존중하라는 뜻이지. 네. 부처를 위해 가지고 돈 긁어모으고 조계종 권력화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부처고 누구나 다 예수인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똑같아. 누가 김일성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추종하라고, 그게 주체사상이라면, 그게 삼위일체라면, 원래 인민과 당과 수령이 삼위일체가 돼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일당 독재로 갔고 삼부자가 해먹은 거니까. 네. 우리나라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가 해쳐먹은 거나 똑같아. 더도 덜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입각해보자면 중요한 게 뭐야? 민주주의라는 거야. 당연히 서구 공산 유럽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카다피도 무너졌고 쿠바도 사실은 좋게 이어져야 되지만 연착륙 시키려다 보니까 저렇게 형제지간에 혹은 일당으로 가는 거고, 나는 북한도 우리 남한을 위해서라도 연착륙화되면서 개혁 개방이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글라스노스트 하면서 열어둬서 결국에는 권력이 해체되고 이러게 됐지만 저는 소련이 그래도 갈 길을 갔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체제 한계성상.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민 2,5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봉쇄 정책 쓰고 가운데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벼랑권 쩌슬로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데 옳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생방송으로 불가침하겠다라는 문서 협정 하나만 딱 써주면 그 순간 북한도 문을 열 수가 있는 빌미가 되고 명분이 되고 실질적 조약이 있는데, 그걸 미국이 안 해주니까 북한으로서는 독재자들 속아내고 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통의 적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공통의 적이 필요한 거고 가상의 적이 필요해서 이런 건데. 속재앙이 필요한 거고 예.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것을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이용해 먹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난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예.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밝히는 건 중요하긴 해요. 저는 진보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모호하게 그렇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북한을 인정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고, 그러나 북한을 비난하는 만큼 남한과 미국을, 일본을 비난하는 그 이유와 근거, 사실은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밝혔다고 봐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조중동이나 저 소위 수국골통 농객들이 문제지.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만에 하나 10개 세력 중에 1개 정도가 김정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표현한다는 자체로 우리는 지금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로 얽어매려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적단체 찬양 고무로. 예.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것도 이제는 역사와 국민들이 웃기는 얘기로 저것들 꼴통들이다, 진보 꼴통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국민들이 성숙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논란의 본질은 종북이 아니고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각하가 종북 때 아닌 종북을 들고 나오는 것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서는 쟁점을 그걸로 끌고 와갖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한 거예요. 또 헤쳐먹은 다른 거고.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그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자고요. 거기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예요. 민주주의. 그렇죠. 원칙과 원칙과 상식에 반한. 마침 그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난 그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종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통합진보당 사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일부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것이 유시민 대표가 한겨레 신문의 그 장문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자기가 봤을 때 종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여전히 종북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예. 마지막 그 노선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얽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라는 걸 지들도 아는데 써먹는 거죠. 예, 가장 민감한 것을 건드린 거죠. 그래갖고 비열하게 그걸 헤집어 갖고 확대 재해석할 거가 아마 그렇죠. 12월 대선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예. 전략적, 전술적, 유권자들의 정략적. 눈을 예.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번에 아마 김용민 막말, 김구라 막말 사태를 통해서 약간의 아직 국민들의 반이 아직도 그거에 휘둘린 수준이라는 걸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종북이란 말도 12월까지 갖고 갈 거. 박근혜 입에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우리 수구적인 보수 세력도 문제지만 종북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이런 말을 할 게 뻔합니다. 박근혜 입에서. 그러면 친일과 배신과 쿠데타, 예. 반공과 쿠데타와 장기 집권 그리고 고문, 그거에 대한 생각을 투옥, 예. 예,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 그 후계자가 그 부분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아무런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인정한 거고 종미, 종일. 사실 종 우리나라에 쿠데타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털고 갈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과거를 계승하느냐 아니면 그 과거를 무작정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니라 뭉개고 안고 가겠다는 거죠. 예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근데 보수 쪽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을 추악하는 거에서 이미 예. 예? 박정희 기념관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기념관은 좋아요. 대신 공과 가를 제대로 예, 낱낱이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념관이 아니라 숭안관인 거죠. 그거는 박정희 저는요. 기념관이 아니라 숭안관인 거예요. 공과 과를 따진다는 말도 되게 상식적으로 좋은 말 같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 공과 과를 따져서 딱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점 중에 몇 점짜리냐. 여러 가지 잣대 기준으로. 예를 들면 공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그럼 제로다. 모든 대통령 이거 양시양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뭐 경제를 했는데 대외관계 잘했으니까 내치 잘못하고 억압하고 4.3이든 아니면 사법살인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라고 보는 게 보수고 나는 공은 하나도 없는 놈들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전두환까지. 노태우는 약간 공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물태우 소리 들어가면서 북방 정책 조금 열어두고 물태우 소리 들어가면서 권위주의 정책 약간 후퇴하고 물론 국민의힘이었지만 그걸 또 억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중불나게 예를 들면 마지막까지 앙심을 품은 놈이라면. 그러나 저는 그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고 나쁜 짓만 한 놈들이라고 저는 공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빵점짜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짜리 놈들이라고 보고 노태우 정도면 빵점, YS는 그래도 변절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20점, 그래도 DJ 정도면 한 80점, 노무현 대통령은 90점, 명박이는 또 마이너스 한 200점. 그래 나는 공과 가 명박이는 공이 없어. 명확한 이런 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래. 내 사장 검증 됐지. 나는 그러면 보수는 게 네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전원책 씨 당신의 입에서 생방송 중에 외교 관계는 생각 안 해. 니들이 좋아하는 게 외교 관계잖아. 미국 좋아하고 러시아 좋아하고 일본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실체로 엄연히 존재하는 일국의 그래도 수상으로 된 건데 그러면 삼부자 욕할 거면 이재용 씹새끼라고 이건희 씹새끼라고 그래야지. 저는요. 왜 김정일 씹새끼라는 말을 해가지고 외교관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전쟁 나면? 그러게요. 전원책 항상 씹새끼야. 보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안보가 더 위험해. 그렇지. 예. 그러면 니들 입에서는 더 솔직한 사람이라면 이명박 씹새끼라고 왜 보수의 가치가 아닌 수구 꼴통으로 부른 이명박 저희는 진짜 보수가 보기에는 이명박 수구꼴통이라 창피한 새끼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현명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생방송에 우리 남한에 있는 지도자 박근혜도 마음에 안 들고 박근혜 아줌마 아니면 씨발년이나 하든지 이렇게 욕을 해야지. 왜 애매하고 비겁하게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외교가 문제가 되고 저 건너에 사는 김정일 씹새끼라는 얘기를 왜 네가 생방송 중에 존나 비겁한 거 아니야? 비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점수 좋아. 99점 줘도 좋아요. 예? 누군가가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점수를 99점 줬다. 지 맘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1%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명확한 관점이잖아요. 뭐냐면은 그게
뭐가 옳지 않은 거냐면은 99점을 줬으니까 그 사람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 1% 1점 못하는 사람 그런 똑같은 과오를 저질러도 우리는 넘어가야 돼라고 뭉개버리는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1%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보나 민주화 인권의 가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옳지 않은 거죠. 말장난치는 거죠.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그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간 거,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수 세력에 대한 보수 세력의 총 공세에 대한 그런 거기서 좀 밀리는 그리고는 재벌의 시장 점유나 장악이 더 커진 거 그래서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닌 극복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즘에 뭐 한마디 아닙니까? 5글자 경제 민주화. 우리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뤘는데 명박이가 다시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하 세력은 그게 아닌 거야. 예. 아 옛날이어야. 경제 독식을 다시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또 먹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옳지 않고 아무튼 사상 검증하려고 하는 것만 가장 비열하고 천박하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너 김정일 어떻게 생각해? 욕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욕 굳이 그때 안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저쪽 욕을 하기에는 우리의 5천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우리의 정치가 개파냐. 그래서 굳이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을 일일이 떠올리거나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북한 체제 늘 비판하고 잘못됐고 바뀌어야 돼. 그게 내 입장이야. 그러나 북한을 추종한다는 그 뜻만으로 이적단체 찬양고무를 올가면서 감옥에 넣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장악하고 수많은 경제를 유인하고 지들 뒷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니들은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꼴통이 싫은 거야. 삼부자 개새끼란 얘기를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람 100일만 하면은 북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좀 쉬었다가 그래요. 음악을 예. 듣고 올까요? YB. 아우. 예. 언론 파업 노동자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고. 예. 뭐예요? 흰수염고래. 흰수염고래. 예. 화이트 비어드 웨일. 윤도님다. 예, 듣고 올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작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해봤지만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니 그런 사람 이끌어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니 그런 사람이길 예, 아유 노래 좋네요. 저는 고뇌가 읽혀져요. 뭐냐면은 원래는 흰 긴 수염고래 이게 제일 크고 제일 또 이동거리로 크고 길고 그러거든요. 근데 흰 긴 수염고래라고 노래하긴 그렇고 더 긴 수염고래. 실제는 수염이 양옆에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참 별걸 다 그 아는 게 병이다. 뭐냐면은 주 먹이가 진짜. 네. 커다란 물고기 이런 게 아니라 크릴이라고 하는 크리새우. 예 사실은 새우라고 저 일망타진했다가 보통 새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플랑크톤에 가깝습니까? 그럼? 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갑각류의 작업인데 한번 그러니까 일망타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냥 이거야. 흡입 흡입해갖고 그리고 걸러내고서 한 다음에 바닷물을 이제 내뱉는 거죠. 내뱉는 과정에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빛처럼 있잖아요. 네. 빛처럼 이렇게 있는. 우리가 농담 삼아 저 예, 그냥 이렇게 사람 이런 수염이 아니라 좀 딱딱하죠. 네. 그러니까 빛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크릴은 남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참 무슨 맛일까? 씹고 뜯고 즐기는 맛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개 입장이 잘 다르- 봐요. 육상에서는 가장 큰 게 코끼리잖아요.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그보다 수십 배가 더 커요. 가장 우리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바다가 또 살기가 좋다는 얘기야. 그래. 예. 우리 인류의 흰 긴 수염고래. 그러니까. 지금 저 남부 트위터에 예,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트위터에 뭐요? 올렸어요. 예. 라디오 21 여의도 한마당에서 쥐 잡아요. 음. 살벌하게 씹어요. 함께해요. 하고 욕 한마디 해주려다가 음. 욕하면 또 아니 저는 두렵진 않은데 또 저지라고 할까봐 제가 요즘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건희 씹새끼라고 이렇게 6글자 올리고 싶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너무 김일성보다 더 추앙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요. 김일성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 2글자, 이건희 3글자, 네. 이병철, 이재용 무슨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은 유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왜? 비슷비슷해요. 삼성, 삼위일체, 예 그리고 삼부자 세습, 예. 그 온갖 추악한 악법과 불법과 탈법에서 가장 지구상의 큰 탈세범이 이건희 아닙니까? 네. 예? 네. 그 다음에 노조 없는 게 마치 무슨 현대 미래 선진 경영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니고 네. 또 그 수십조를 갖고 있는 그 간악한 자본이 그 자본을 만들어주는데 그 애를 쓴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네. 그거 몇 억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언론 탄압하고 통제하고 길들이고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에 못 나오게 하고 일면에 못 나오게 하고 떡검들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가면서 그 알량한 그 지식 노동자들 구워 삼고 거기에 넘어가는 새끼들도 또 있고 대한민국 법조 저기도 아니면서 150명 넘는 그 법조인들 돈 줘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삼성 그 돈으로 노동자들 그 변호사 150명 먹어 살릴 돈이면 네. 노동자들 10만 원, 20만 원 수당을 더 줘도 얼마나 우리가 삼성을 자랑하고 추앙하고 국제적인 기업이라고 내가 먼저 글로벌 기업 미스터리 추앙할 텐데 네. 그 수주를 넘기면서도 그 1, 20억 세금 안 내려고 별지랄들을 탔던 그래서 나는 이건희 씹새끼라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야. 왜? 창피해. 국격 떨어져. 삼성에서 무슨 사회 공헌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지랄들이죠 그거는. 그거 아시죠? 그거 그야말로 바다에 있는 아까 크리새우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업 한다는 게 그 면피용이고 절세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절세 할 것까지도 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죠. 그 백혈병 노동자들 그거 사의를 제대로 표현한 것도 이번에 겨우 인정돼가지고 마지못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법의 탈을 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은 눈에 보이게 사람들 옥죄어들고 탄압을 하지만 이 자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고 고요를 빠는 거잖아요. 나는요 언젠가 생방 뭐 가격한 줄 아니까 안 부르겠지만 나는 생방 중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권은 4년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이명박 씹새끼보다 나는 이건희 3부자가 했던 그래서 제 입에서 그 새끼들이 나는 어차피 삼성 CF 안 찍기로 나는 죽을 때까지 몰라 삼성이 개가천선에 노동자들이 좋아하고 노조가 생기고 국민들이 국민기업으로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라면 내가 그때 찍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의 삼성은 그놈들도 나한테 안 주겠지만 그쪽에서 CF가 들어와도 나는 안 찍을 거예요. 왜? 그런 거에서 인력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건희 씨새끼라고 생방송 중에 내가 분명 욕을 하고 싶어. 내가 전원책이나 수국골통들 한번 먹이고 싶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 나는 지금. 삼성 반도체를 보면은 제품을 보면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 그것도 진해가 있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들어갔던 그 노동자들의 목숨값 예.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 업체들이나 경쟁 업체는 말하 하청 업체 얼마나 그들, 수탈하는지 아세요? 예, 삼성이요? 수탈하는 거. 예. 예. 그거 생각하면은 피눈물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최악의 기업에 예.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 맨날 눈만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런 후한무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확 혀를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각하랑 정말 역시 똑같은 새끼들이야. 각하랑 역시 찰떡. 왜? 지 새끼가 가지고 있는 게 10조인데 그거 1조 더 제쳐먹으려고 건이 맹이 이런 추악한 짓들을 하냐고. 형님한테 좀 양보 좀 해. 그러면서 무슨 또 다른 가족 이런 지랄 같은 짓을 하냐고. 일반 아마 서민들도 우리가 왜 그 집안의 네. 사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맹희, 창희, 건희 이렇게 되죠. 쌍놈 새끼들 아들 셋 중에서 창희 씨는 죽었고 네. 맹희 씨는 이제 권력 구도에서 밀려난 건데 그거 아시다시피 60년대 사카리 밀수 사건 때 그때 이 선대회장인 이병철이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는 첫째 장남한테 잠깐 경영을 맡겼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가 다시 뺏은 다음에 예. 막내한테 준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면 좀 형한테 좀 넘겨라. 야, 10조 가지고 있는 놈이 뭐 그걸 1조 더 처먹겠다고 소송에 붙고 집안 창피하게 만드냐. 진짜로 씨. 아니 무슨 지가 칭기스칸도 아니고 삼남한테 물려주고 말이야. 예. 아니, 나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자기 삼성 상회라고 시작을 했죠. 예. 물산인가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자기 건지도 몰라.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투자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개인 구멍가게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예. 예. 니들 반도체든 전자든 좋아하고 김연아 CF 써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 니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딴 거 없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세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탈세를 통해서 그게 우리나라 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 복지를 써야 되거든. 박근혜가 좋아하는 복지 있잖아. 탈세를 밥 먹듯이 하고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정직하게 살라고 욕하고. 예. 그리고는 지분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3대 세습을 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삼권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무슨 인류 기업이고 말도 안 되는 하는 거죠. 거예요. 예. 예.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 정말 옳지 않습니다. 예? 삼성, 현대가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한진중공업
그렇게 노동자들 탄압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 탄압하고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사람 잘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먼저 잘해봐요. 그러면 대중소기업 상생해서 단가 후려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딱 바꾸면 돼.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 어떻게? 네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 먹어.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아이고. 봐, 자기들 3대 세습하지. 그렇죠. 예. 삼성이요 얼마나 간악한 놈들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원래 9시 톱뉴스에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 사망자도 그렇고 3대 세습하는 것도 그렇고 탈세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못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무의사 결정이라고 난 디시전 메이킹이요. 가장 권력에 무서운 게 아예 수면 위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방송 6대 신문 방송사 가장 많이 CF를 광고주가 누굽니까? 이게 삼성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언론이라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언론이라면 신랄하게 낙곰수 이상으로 신랄하게 씹어야 되는 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인데 정치 권력도 못 씹어. 경제 권력도 못 씹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지금 개쪽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인이 임직원들, 예, 시사위원을 창간했던 주역들이 모두 시사저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다가 데스크에서 그걸 내리니까 그거에 반발해 갖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결국 시사저널은 삼성의 품 안으로 가고.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예요. 예,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지금 정보기근이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거든. 아유, 나는 초점을 다른 데로 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그 이대위 이 양반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 열알 먹고 자살 시도를 했었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저 간악한 것들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잘 보세요. 재작년에 G20 포스터 스프레이 했다가 그 사람 난타 당했습니다. 예, 그죠? 대법까지 갔죠. 유죄도 판결 받았고. 그리고 그 가카세키 짬뽕 그거 올렸다가 서기호 판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이정열 판사 정지 6개월, 6개월 이런 거 먹었고요. 됐어요. 저도 조전혁 예. 미국 같으면 웃겨요. 지는 걸 수 있지만 내가 조전혁이 자체를 가지고 개나 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풍자했더니 그걸 가지고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저 아주 1년 동안 귀찮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검찰 뭐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임금님 귀는 당나의 귀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귀가 당나의 귀가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잘하면요 국민들이 대통령 욕하는 거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 현명하고 수준 높아요. 저처럼 이렇게 입이 걸거나 저질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태우도 말해요. 예. 자기를 만화의 소재로 써도 좋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예. 이 사람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풍자되고 조롱당하고 또 심지어 그 군인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어도 그냥 넘어갔던 게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이 그랬대요. 네. 이번에 그 사태 보고서는 그러면 저 노무현 때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는 기소를 했을 텐데 응? 공직자라고 따진다면은 10,000명 정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가신 다음에야 꽃이 진 다음에야 봄인 줄 알았다는 그 플랜카드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딱 저나 손병희 선수가 딱 인생의 반 살았는데요. 아 우리가 목숨은 부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요 늘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똑같이 60항쟁도 이제 곧 있지만 이 4.3 항쟁 때 돌아가신 제주의 그 3만 명이 넘는 무관 양민들, 광주의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열사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항상. 아직도 이런 추악한 세력들 박근혜를 1위로 올려놓는 국민의 수준이 부끄럽고요. 혹시라도 이명박이가 500만 표 차이로 아무리 DJ 노무현이 믿고 가운데서 5년 동안 살벌하게 씹은 조중동의 언론도 밉지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국민들의 수준도 부끄럽고요. 주진우 이상으로 부끄럽습니다. 국격하면서 미국 그렇게 똥구멍 빨아졌는데 이 새끼들 얘기는 맨날 한국의 언론 자유가 침해됐다고 그렇게 빨아졌는데도 우리나라 씹는 미국이 그렇게 싫고요 저는. 경제민주화 이렇게 갈수록 있는 새끼들은 더 처먹고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가는 이게 싫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는 동안에 그냥 맨날 씹고 살 거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이죠. 다른 거 안 할게요. 경범죄도 좋고 다른 거 좋은데 선거 때만 제발 꼴통 30% 말고 70%의 국민들이 한 60~70%는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 중도 진보 민주를 좀 찍어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데 자꾸 이렇게 박근혜 같은 것들 1등으로 만들어주고 새누리당 152석씩 찍어주니까
뭐 재수 씨를 성추행하는 새끼들이든 남의 거 갖다 박아서 막 복사노무 쓰 이런 새끼들이 금배지 달고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한테 면피 삼아서 이석기, 김재현이 지금 못 물러나겠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 언덕으로 삼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를 잘 꺼내주셨는데 참 진짜 씨. 강기가 비대위원장께서 이분께서 지금 의원제 제명 제 눈에 들보라 치우라. 니들이나 잘해 이 소리죠. 새누리당한테 반격을 했고 다만 민주당 향해서는 충고 주는 거 당연하다. 예. 지금 야권 연대하자고도 못하겠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보세요. 이번 사태 최대 수혜자는 바로 그렇잖아요. 예? 박근혜 김영태, 일당입니다. 예. 김영태 예. 그리고 문대성. 문대성이. 예. 이런 분들의 행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은 원래는 공천 자체를 안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준 새누리당 자체가 똑같은 놈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김재현, 이석기로 대변되는 그런 세력의 문제점은 그들이 중북 세력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문제죠. 민주주의에 역행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당선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던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중앙위에서 그렇게 권력욕이죠, 조폐고 말이야. 예.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어떤 나라의 법 이런 것 이전에 바로 그 당내 규율과 당내 그런 민주주의 자율적으로 당규 예, 당규에 해결하도록 의해서 놔둬야 이렇게 됩니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처리해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맡겨둬야 되는 거고 다만 그렇게 처리해도 될 걸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 복무 규율에 예를 들면은 트위터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걸 하면 될 텐데 그걸 형법을 갖고 와갖고는 예, 국민을 억제하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요. 통합진보당 그 선거에 대한 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당원 명부를 가져가고 아니 사실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년 10월 26일 부정선거 예. 국가가 관련된 디도스를 디도스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이번에 강남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게 부정선거지 민간인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또 나는요 아무리 50년 동안 새누리당에 있어도 제정신인가 싶어요. 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게 예.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있기 예. 때문에 그게 인질한테 이제 넘어간 거죠 물론.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스톡홀름 신드롬 얘기는. 좋아요. 이제 자, 정리할 노래를 텐데 그래도 해주시고. 제가 노래를 하려고 했더니 정열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겨갖고 아, 그래요? 예. 그 손병희의 386 좋죠. 예, 386. 오늘이 6월 1일 1일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뛰는 가슴 그것이 80 해마다 7년 6월이 되면 이 사람이 뛰지 않을까요? 예.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양김이 싸우는 통에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얻어먹었다 아이가. 이 사람 해마다 6월이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튀고 이 사람 참 좋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이 죽 써서 개 줬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죽 써서 개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권영길, 정동영이 그래도 단일화하고 문국현까지 단일화됐으면 500만 표 차이로 MB한테 그렇게 몰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김두관이든 그 누구라도 네. 무조건 박근혜와 맞서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역사의 이름으로 친일파만큼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욕을 할 거고 저도 앞으로 남은 50년 동안에 이번에 단일화하는 그 누구의 책임 제가 지금 언급한 그 누구라도 진보까지 합쳐서입니다. 민주진영, 진보진영 합쳐서 그 누구라도 저는 살벌하게 씹을 거를 미리 공약을 드리고 얘기합니다. 왜? 지더라도 할 때까지는 하고 줘야지. 항상 희망을 주었던 벅찬 감격을 주었던 6월이었습니다. 네. 1987년이 그랬고 2002년이 그랬고 2008년에 6월도 그랬어요. 시청 광장에서. 2010년 6월도 괜찮았어요. 네. 네. 자, 2012년에 6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모을 거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86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한 번쯤은 뜨거웠던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5월이면 피가 끓는 거리에서 함께했던 축배가 너무 빨랐지. 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어. 나의 사랑, 나의 분노, 나의 추억, 나의 현재, 나의 열정, 나의 열망,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많은 이가 기대했던, 많은 이가 실망했던 20년 전에 그 약속, 지금도 계속되는 꿈. 한 번쯤은 뜨거웠던,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6월이면 가슴 뛰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축배가 너무 빨랐지. 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어. 나의 사랑, 나의 분노, 나의 추억, 나의 현재, 나의 열정, 나의 열망,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많은 이가 기대했던, 많은 이가 실망했던 20년 전에 그 약속, 지금도 계속되는 꿈. 20년 전에 그 약속, 지금도 계속되는 꿈.